이 20부작 대서사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강렬하고 가장 잔혹했으며 가장 외로웠던 개혁군주 광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부 우리는 태조 왕건의 사후 이어진 혼란과 불안정한 왕권 속에서 왕소라는 왕자가 자신이 야망을 숨긴 채 고독하게 칼을 갈았던 시간을 보았습니다. 두 형제인 해종과 정종이 호족들의 횡포 속에서 짧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오직 강력한 왕권만이 고려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른 광종은 겉으로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권력의 그물을 파악하고 정적들의 약점을 꿰뚫어보며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왕권을 뒤흔들던 강력한 호족들의 탐욕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위 7년이 되던 해 드디어 광종은 오랜 와신 상담 끝에 자신의 숨겨진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변혁의 두 번째 막을 열며 즉위 초 발톱을 숨긴 광종이 치밀하게 개혁을 준비했던 전략과 심리전, 호족들의 권력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 조치였던 노비안 건법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의 단호한 결단이 고려 사회에 던진 강렬한 파장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피해 황제 광종이 고려 재건을 위해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949년 마침내 왕위에 오른 광종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왕권 확립과 중앙집권,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종과 정종이라는 두 형제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하며 급진적인 개혁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려 초기는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으로 결속된 수많은 호족들이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 호족은 왕실의 외척이거나 건국 공신으로서 자신의 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호족들은 전쟁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한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아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를 자신들의 사병 기반으로 활용했습니다.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호족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체계를 뒤흔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광종은 이러한 호족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광종은 즉위 초부터 약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발톱을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유흥과 향락에 빠지거나 미륵불을 자처하는 등 어리석은 군주인 척하며 호족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심지어 광종이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여인들과 즐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진짜 야심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호족들은 새로운 왕이 단순히 향락에 빠진 왕이라 여기며 방심했고 이는 광종에게 개혁의 타이밍을 제공했습니다. 광종은 이 기간 동안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개혁에 대한 뜻을 공유할 인재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왕권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판단한 956년 광종은 오랜 와신 상담 끝에 치밀하게 준비한 개혁의 첫 번째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비안 건법이었습니다. 노비안 건법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본래 양민으로 되돌려주는 법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대부분 후삼국 시대의 전쟁 포로나 고리대금으로 빚을 갚지 못한 백성들을 노비로 삼았는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노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종의 노비안 건법은 이러한 불법 노비들을 일거에 양민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호족들은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경제력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노비들을 사병으로 활용했던 호족들의 군사력 역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방된 노비들이 양민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군역을 담당할 인원이 늘어나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비안 건법은 호족들의 권력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노비안 건법이 시행되자 호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광종에게 수차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광종은 오랜 기간대를 기다려온 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족들의 반발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반발하는 호족들은 과감하게 숙청하거나 관직에서 해임하는 등 강경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노비안 건법은 문신 출신인 최승로가 나중에 비판했을 정도로 고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왕권이 호족들의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권력 기반을 해체하겠다는 왕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호족들은 광종이 더 이상 어리석은 왕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비안 건법은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광종은 오랜 기간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호족들의 뿌리를 뒤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방된 노비들의 환호성 속에서 고려의 새로운 황제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비안 건법만으로는 호족들의 모든 영향력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문 가문의 배경과 세습되는 관직을 통해 국가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종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광종 피의 황제, 고려를 다시 세우다. 20부작 대서사. 다음 3부에서는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킨 광종이 이번에는 과거 제도를 도입하여 문벌 귀족들의 관직 독점을 깨뜨리고 능력 위주의 신진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여 진정한 왕권 확립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